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상반기 접종 목표 1,300만 명을 어제 넘긴 데 이어서 내일은 1,4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에는 50대 그리고 8월부터는 만 18세부터 49세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모든 국민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한 얀센 백신 접종 마지막 날인 오늘, 병원 대기실에는 접종을 기다리는 30대 예비군 민방위 대원들로 북적였습니다. 어제까지 얀센 백신 접종자는 86만여 명, 접종률은 83.3%를 기록했습니다. 대기가 한 4만 몇 명 걸려 있어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아무래도 빨리 맞을수록 더 이게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 60세부터 74세까지 36만 명이 초과 예약을 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각 의료기관에서 예약일을 앞당겨 잔여 백신을 접종하면서 초과 예약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 속도대로라면 내일 중 상반기 목표 최대치인 1,400만 명 접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반기에 일단 백신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졌고 백신 접종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호응도가 비교적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내일 발표될 3분기 백신 접종 계획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7월 중 50대에 대한 우선 접종을 먼저 진행하고 만 18세에서 49세에 대한 접종은 연령별 구분 없이 8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어떤 백신을 맞을지는 수급 상황에 따라 월별로 결정됩니다. 아마 50대까지는 우선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요. 나머지 일 연령에 대해서는 8월 정도부터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30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돌봄 인력, 그리고 고3 수험생에 대한 접종은 7월부터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직속 부하인 여자 부사관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에게 고등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업어준다며 강제로 팔과 어깨를 만진 행위를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라면서 면죄부를 준 건데요.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육군 학생 군사학교 간부 A 소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여성 부사관 B 씨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입니다. 추억을 만들자 너를 업어야겠다며 B 씨의 양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어깨 위로 올렸고 난데없이 키를 재보자며 B 씨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몸에 밀착시킨 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걸 가르쳐준다며 뒤쪽에서 B 씨를 안으며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당시 군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던 B 씨. 직속 상관인 A 소령의 불쾌한 신체 접촉에 바로 항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 상황을 휴대전화에 기록했고 동료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A 소령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A 소령의 행위는 모두 객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왔고 이것만으론 성적 자기결정권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고등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말을 하고 싶으면 의사가 청진기를 대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살짝 닿았다. 이런 때나 쓰는 말일 수 있는 걸 것 같고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형법에서는 같은 죄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을 반영해 법정형을 높였지만 실제 처벌에선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 이 사법 시스템은 나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구나. 내가 괜히 신고를 했다거나 피해가 있어도 신고를 할 수 없어요. 결국 대법원이 2년 만에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소령이 인정하는 행위만으로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켰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정부 여당의 중재안에 택배 노사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과로사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분류 작업을 내년부터는 택배 노동자가 하지 않도록 한다는 건데요. 택배 노조는 파업을 풀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 상자를 일일이 손으로 나누는 분류 작업. 택배 노동자가 배송 업무 외에 추가로 떠안아했던 이 작업은 과로사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고 택배 노조는 분류 전담 인력을 충원하라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작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배송 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저녁 11시, 12시 돼야 배송이 끝난다는 거죠. 노사정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회의 둘째 날, 택배업계 노사가 내년부터 택배 노동자들을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제외한다는 정부 여당의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택배회사들이 오는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분류 전담 인력을 대폭 충원하기로 한 겁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주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물량과 배송 구역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데 따른 임금 보전 요구는 노조 측이 철회했습니다. 물량이 감소하는 것만큼 수입을 보전하자라는 것들이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였지만 정부 여당과 택배사들이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 노조는 내일부터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차질을 빚었던 배송도 모레부터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택배 노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의 대립으로 최종 합의문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우정사업본부 측이 분류 작업을 전가하지 않도록 한 1차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이번 2차 합의문에 명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정본부 측은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은 민간 택배 노동자들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며 노조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조는 여의도 포스트타워 점거 농성을 풀고 우정사업본부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자, 대체 왜 이러나 싶은 음주운전 소식이 또 있습니다. 30대 남성이 만취 운전을 하다 고속도로 요금소에 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차에는 5살 난 아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강원도 춘천시 중앙고속도로 춘천요금소.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는 차량 한 대가 요금소에 접근하더니 그대로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90도로 돌아서 버린 SUV 차량. 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고 앞바퀴도 빠져 앞으로 튕겨 나왔습니다. 강한 사고 충격으로 보시는 것처럼 시설물이 이렇게 파손됐는데요. 다행히 차량은 사용하지 않는 요금소로 돌진해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던 사람은 32살 A씨.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가 넘었습니다. 사고를 낸 뒤 A씨는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딱 봐도 음주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질문을 해보니 말이 횡설수설, 운전을 안 했다, 대리를 불렀다, 말이 계속 횡설수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차 안에 어린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살, 운전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낸 사고 때문에 몸 곳곳에 타박상을 입었고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춘천에 살고 있는 A씨는 5살 아이를 태우고 북원주 나들목을 출발해 춘천까지 최소 6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타박상 치료를 마치면 새벽 시간에 아이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벌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